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시인입니다. 2022년도 구급 공무원 시험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뭐 발표가 다 돼서 웬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 공시를 접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작하면 이제 2021년도가 유력하지만 또 2022년도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1년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2022년도 구급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고 2021년도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 유튜브 컨텐츠 중에 2021년 대비 공무원 지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고요. 그 안에 2021년 대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되는지는 다 이미 벌써 밝혀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바뀌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가장 큰 건 이거예요. 선택 과목 폐지라는 게 있거든요. 선택 과목 폐지니까 뭐 그러면 국어, 영어, 한국사가 보통 필수 과목, 나머지 뭐 행정학법, 총론, 행정학, 개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면 폐지되나? 세 과목만 보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선택 과목이라는 이름이 이제 없어지고 어떻게 된다? 필수 과목만 이렇게 남는다. 자, 이게 일반 행정직이거든요. 일반 행정직인 경우에 현재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보고 그다음에 선택 두 개를 할 수가 있어요. 행정법 총론이나 사회, 행정학 개론이나 사회, 행정학 개론이나 과학, 아니면 수학, 과학 이렇게 두 개만 해서 총 5과목을 시험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어떻게 된다? 그냥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이 딱 고정이 됩니다. 다른 거는 못 봐요. 이제 사회과학, 수학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을 한번 보면 검찰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의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싹 뒤에 거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는 방법이 뭐냐면 2020년 어떻게 바뀌지 궁금한 분들 있죠. 다른 직렬들 어떻게 바뀌냐면 앞에 두 개. 시험 공고 보시면 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공고에 나와 있는 순서에서 앞에 두 개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험 과목이에요. 그래서 선택에서 앞에 두 개. 자, 이게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행정법 총론이 제일 앞이고요. 행정학 개론이 뒤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예요. 자, 그럼 교육행정은 어떻게 돼요? 교육학 개론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행정법 총론이 뒤고요. 자, 선거행정은 약간 다릅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노동은 어떻게 해요? 노동법 개론, 행정법 총론만 남는 거예요. 뒤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뭔가 보이죠? 행정학 개론이 일반 행정 빼고는 다 뭐예요? 빠집니다. 이제 일반 행정 빼고 빠져요. 앞에 두 개 있는 거 중에 행정학 개론이 있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직업상단지, 노동법 개론, 직업상단 심리학 개론만 남는 거죠. 자, 선거행정직은 빼고요. 세무, 세법 개론, 회계학만 되는 거죠. 이렇게만. 네. 이런 식으로 다 행정학 개론 맨 뒤에 있죠? 다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다 빠지는 거예요. 2022년도. 그래서 5과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과목. 자, 나머지 마찬가지고요. 자, 보호직도 형사소송법 개론, 사회복지학 개론까지가 이렇게 되고요. 검찰직 아까 했고요. 마약수사직도 형법, 형사소송법. 그다음 출간도 행정법 총론, 국제법 개론만 합니다. 철도경찰, 행정소송법 개론, 형법 총론. 자, 나머지 기술직은 지금 현재 5과목이죠. 바뀌는 게 없다. 네, 바뀌는 게 없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 이거예요. 원래 이제 정책은 뭐냐면 사회과학, 수학을 빼는데 사회과학, 수학 빼고 나머지 아까 뒤에 있는 행정학 개론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얘마저도 뺀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뒤는 다 빠지고 앞에 두 개만 된다. 자, 지방직 가볼까요? 지방직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다 빠지고요. 예, 그 다음에 세무직 마찬가지죠. 요 앞에 두 개만 뒤는 다 빠지고 여기 세무직에서 행정학 개론 이제 빠지는 거죠. 사복은요. 사회복지학 개론, 행정법 총론만 남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산 5과목 필수니까 상관없죠. 사서도 요렇게 두 개만. 뒤에 다 필요 없습니다. 속기는 행정학 개론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속기직만 유일하게 행정학 개론이 일반 행정이 아닌데도 들어갑니다. 자, 요거가 다른 점이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5과목이니까 다 똑같습니다. 교육행정 아까 했죠.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게 되니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3+2잖아요. 세 과목은 필수니까 100점씩 300점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과목은 지금 이게 다 사회가 더 난이도가 높을지 형사소송법이 높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정점수 제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사회 100점을 맞았는데 형법 100점 맞은 사람보다 훨씬 더 똑같아야 되죠. 원래는 100점 100점이니까. 그런데 사회가 너무 쉽게 나왔어. 그러면 사회 점수를 100점인데도 불구하고 한 68점 정도로 만듭니다.
그러면 형법은요. 70 한 2점 정도로 만들어요. 이렇게 거기서 벌써 4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해야 조정 점수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300점 플러스에서 보통 한 7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만점이 한 44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이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정 점수가 이제 없어지죠. 왜? 5과목이니까. 다 똑같이 5과목 보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5과목 500점 해서 그냥 평균 몇 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평균 80점 합격, 이렇게 81점 합격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해야 된다? 5과목을 골고루 다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지금은 사실은 필수 과목만 잘 해놔요. 왜냐면 필수에서 90점 이상만 맞으면 벌써 270점이 넘잖아요. 선택은 많이 틀려도 점수 차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70점에서 조금씩밖에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필수 90점 이상이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필수가 어렵죠, 대신에. 자, 그래서 필수에 막 집중하는데 이제 이때가 되면 5과목 골고루 다 잘 보지 않으면 힘들다.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진 거예요, 따져보면. 그 다음에 지금은 국가직과 지방직이 아까 시험 과목 보셨듯이, 자, 우리가 사회과학, 수학 요렇게만 선택하면, 요 중에 2개만 선택하면 지방지구, 국가지구 다 볼 수 있었어요. 나중에 직렬만 고르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 지정으로 앞에 2개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가 또 나오네요. 자, 이렇게 2개 보기 때문에, 자, 내가 직업상단직을 국가직으로 봤으면 지방직은 직업상단직이 없거든요. 검찰직, 뭐 크게 생각하면 검찰직을 내가 봤는데, 자, 교정직을 봤는데, 이게 검찰직, 여기 있네, 검찰직. 자, 형법, 형사소송법을 공부해서 검찰직을, 국가직을 봤어요. 그럼 지방직은 어떻게 봐요? 이 형법, 형사소송법 들어있는 과목에 들어있는 지방직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자, 국가직은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부 부처청이라고 하죠. 부처청에서 일하는 거고, 지방직은 뭐예요? 지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자치도.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지방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자꾸 지방에서 일한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시가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2개를 같이 볼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국가직 보고 지방직 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출입국 관리직을 공부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하려면 선택 과목 2개씩 해서 지정 과목이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통이니까 4과목을 더 공부해야 되죠. 4과목을. 그러면 3과목에 4과목을 더, 그러니까 7과목을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9급 보려고. 가능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9급을 7과목을 공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직렬만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만큼. 자, 월등히 대단하신 분 빼고는 힘들 거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앞으로 이제 국가직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 지방직 공부하시는 분이 확연히 나눠질 수 있다. 다만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일반 행정으로 돼 있는 거는 과목이 같아요. 아까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이죠. 지방직도 똑같이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2개를 다 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일반 행정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확실히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출간이나 뭐 검찰이나 이쪽으로 갈 거예요. 나는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애매하신 분들이 이제 안 되겠구나 거기로 가면, 그렇게 해서 아마도 그냥 국가직, 지방직 다 볼 수 있는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본인 생각을 해보세요. 2개 볼 수 있는데 시험을 하나만 보겠어요? 그럼 2개 볼 수 있는 데 가서 합격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반 행정 쪽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자, 역으로 그러면 검찰이나 다른 쪽은 출입국 관리 같은 경우는 이쪽은 볼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좀 하락할 겁니다. 대신에 실력자들이 이제 진짜 나오는 거죠. 이 과목 5과목으로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더 실력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려면 직렬을 정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행정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일반 행정도 이제 직렬 정해야겠죠. 2022년부터는. 그래서 직렬을 반드시 정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사회과학, 수학 중에 한 과목 선택하고 행정학개론 선택하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내가 점수가 좀 낮을 것 같은데 쓰는 게 일반적인데 앞으로 이제 공부 단계에서부터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죠. 지정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아마도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국어, 영어, 한국사만 일단 해놓고 6개월 정도 공부해보고 내가 공부가 돼서 합격할 수 있겠다. 그럼 나머지 2과목을 그때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 일단은 국어, 영어, 한국사가 양이 많기 때문에 좀 공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가산점이 지금 국가직은 이미 폐지가 돼서 없거든요. 직렬별 가산점이 있어요. 직렬별 가산점. 기술 직렬에 산업기사, 뭐 기능사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직에서도 있는 게 통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이쪽은 지금 가산점이 있거든요. 자, 이거 제외하고 지방직의 공통 가산점이라고 하는 게 커말, 워드, 정보처리 기사, 뭐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런 거예요. 사무자동화 이게 2021년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가산점이 없어진다. 네, 가산점이 없어진다. 그다음 5번 시험식이라고 나온 건 뭐냐면 시험을 올해까지는 6월에 이제 지방이 보죠. 지금 국가직은 사실은 이 사태 때문에 밀려가지고 언제 볼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제 뭐 3월 이제 4월 초 그 다음에 지방직은 6월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지방직이 5월로 당겨집니다. 한 달 당겨져요. 이미 공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조정할 때 잘 조정을 하셔야 돼요. 5월이다. 한 달 좀 당겨진다. 국가직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4월 초에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해는 왜 3월 달에 보려고 했냐 하면 총선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동원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또 미리 또 동원하기도 그러니까 일주일을 당겼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밀렸어요. 뒤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바뀌는 건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 말고 지금 이거는 구급공무원 얘기하는 거고요. 경찰은 구급공무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경찰은 순경이에요. 계급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구급공무원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순경은 순경대로 개편되는 게 있어요. 과목 개편. 그 다음에 해양경찰 마찬가지로 소방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된 거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개편 정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여기 보셔도 되고요. 각 파트에 들어가시면 소방공무원, 여기 경찰공무원 정보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0년부터 서울시 문제와 지방직 문제, 그 다음에 교육행정 문제가 다 같아요. 다 같은 문제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똑같이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만. 어떤 분들 이제 고민하죠. 도대체 교재는 뭘 사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직렬별로 사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죠. 과목별로 산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과목별로. 직렬별로 산다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시험 과목이 있죠. 국어, 영어, 한국사는 다 똑같잖아요. 그럼 검찰직 국어, 검찰직 영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검찰직 국어, 영어, 한국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급공무원 국어, 구급공무원 영어, 구급공무원 한국사, 구급형법, 구급형사소송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다 그러면 그거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고 구급에 국어를 공부해야 된다면 구급 국어 교재를 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검찰직 국어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쭉 가져가셔도 2022년까지 문제 없습니다. 나머지 지금 2021년도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사회과학 수학을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22년까지를 생각하신다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반드시 앞에 두 개를 선택 과목으로 공부해야 되고 사실 2022년도에 시험 보실 거면 일단 요거 3개 먼저 하세요. 3개. 3개만 1년 동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년 돼서 다시 요거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미리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제대로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어려워 교육학개론이 이거 먼저 해놔야 되겠어. 그럼 나중에 떨어질 때 보면 이것 때문에 떨어져요. 아시겠죠? 2년 동안 이걸 5과목을 다 공부해도 되지만 1년은 일단 국어, 영어, 한국사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양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재 국어가 1.5면 교육학개론 1 정도밖에 안 돼요. 1.5배가 더 많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가. 양 자체가 많아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국어, 영어, 한국사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직렬도 선택하고 직렬에 맞는 거를 내년쯤에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하시면 2022년도는 성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0년 구급 공무원 시험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